공급 물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다. 앞으로 금매는 나오기가 어렵다. 종부세 부담은커녕 종부세 중과가 폐지가 됐다. 가액 기준이 9억이 초과된다.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인하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매물 회수한다 전부 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7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관악 무성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9억에 나와 있는 매물 매수해도 될까요? 10월에 전세가 끝나서 대출 한 2억 정도 받아 매매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금매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볼까요? 이경민 전문가님의 차별화된 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이 매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금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 금매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 것보다 나중에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의 답변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금매 잡으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시장은 전개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매물에 대한 매매 수요층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보다. 그리고 매물량은 지금보다 더 감소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반대로 매물 출회가 아니라 매물 회수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금매는 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정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지금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2억 정도면 거의 대다수가 담보대출 그 정도 금액 받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대출 받으셔서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9억 정도에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34평 기준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아파트 34평 최고가가 11억까지 찍었는데 11억 정도면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 금액은요, 제가 생각할 때 10억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를. 그래서 여기에서 금매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9억 초중반이 금매 수준이고, 그리고 8억 중후반 정도가 초금매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9억 정도면 금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초금매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9억이면 지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금액대 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매하셔도 좋고, 지금 무주택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혹여나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다시 대면 상담 받으셔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 일대가 뭐 서울대 입구역도 있고, 뭐 서부선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성당 인근에. 그리고 까치산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앞에 또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주의 만족도는 저는 좀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 금매를 잡으셔야 된다. 왜 앞으로 매물에 대한 이 매매 수요층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급에 대한 물량은 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집값이 왜 반등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에 나오는 매매 수요층들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이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집값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급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적체되면 금매로 거래될 수밖에 없고, 이 금매가 거래가 되면 결국엔 집값은 떨어진 시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매매 수요층들이
감소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자, 매매에 접근하는 수요층은 총 3부류입니다.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자, 그 중에 무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 자, 이분들 입장에서 첫 번째, 우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전부 다 많이 다 놓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고 뒤늦게 또 접근하려다 보니까 그 가격대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로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대출에 대한 한도가 나오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자, 1주택에서 무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주택 수요층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갈아타기 수요층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기인데, 사실 10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과는 무관하죠. 그래서 그분들, 현금 부자들은 이제 상급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15억 미만 되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 한도가 지금 나오지가 않더라. 대출 한도.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는 사실 1주택 수요층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 대출을 받아야지만 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갈아타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인들 여력이 안 되는데 갈아타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 선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들어온다면 세금적인 중과 이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뭐 여러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중과 제도로 인해서 당연히 매매 수요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시장이 지금의 조정대상 지역의 수도권 시장이다. 자, 그렇다면 왜 공급에 대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매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고,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물 출회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매물 출회가 되면서 매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 공급에 대한 공급 주처인 1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분들 입장에서는 선매도, 수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갈아타기 수요층들이죠, 갈아타기. 자, 갈아타기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1주택자끼리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선매도가 돼야 돼요. 선매도. 본인들 물건이 먼저 매도가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수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주택자끼리 갈아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 집 자체가 매도가 안 되는데 이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형성 자체가 되지 않죠. 따라서 이 무주택 수요층들이 선매수를 해줘야지만 선매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무주택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급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다.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주택수가 공시가격에 있어서 이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중과되는 거다. 중과. 자, 주택수가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공제를 받는 공제액이 있는데요. 이 과세 기준점이 공제액인데 이 공제액이 6억입니다. 6억.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자, 1주택자 입장에선 11억까지는 비과세죠. 그리고 공동명의는 12억까지 비과세인데 이에 반해 공제액이 6억밖에 되지 않더라. 6억. 그리고 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택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결국엔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인하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 매수 수요층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공제가 적고 인하되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건을 내놓고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또 여기에 종부세율이 있죠. 요거 이제 중과죠, 중과. 자, 최고 세율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그리고 기본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6%입니다. 6%. 법인과 똑같습니다. 6%.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주택수 기준에서 세율이 중과되는 거기 때문에 6%다. 6%. 또 이뿐만 아니라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종부세 기준이 약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종부세가 약 3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이런 중과 제도로 인해서 사실상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의 이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일 때 매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주택자의 물건보다 이 다주택자의 물건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매물출의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급매가 거래가 돼서 집값이 떨어진 현상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앞전과 달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등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급매가 있을까요? 당연히 급매물은 소진돼서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무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대출이 어떻게 되죠? 완화됩니다. 대출이 완화된다. LTV 뭐 주택가격 지역 상관없이 LTV 80%까지고요. 이 모기지 상품이 지금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30년짜리지 않습니까? 이게 50년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는 원리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뭐 DSR에 배제되는 여러 가지 또 상품들도 있습니다. 뭐 보금자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분들이 또 접근이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로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는 바람인 것 뿐입니다. 자, 청약은커녕 지금 분양가 상승이 엄청난 폭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은커녕 이제는 시세 대비해서 청약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일대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폭등과 함께 지금 토지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다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분양가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비싼 금액으로 청약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청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배제되는 지역 일대는 고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지금 거의 뭐 80% 수준입니다. 지금 강북권 지역 일대도요 분양가가 10억 나와요. 10억. 시세와 거의 맞물리게 지금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로또 청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 접근 못합니다. 분양가 높은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3기 신도시 기다리시겠다. 3기 신도시 지금 아직도 사전 청약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여기에 토지보상금도요 평균 지금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 될 거예요? 언제? 입주하는 동안 이분들 전월세 폭등을 기다려야 된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에 대한 이 대출 이자도 늘어나면서 또 전세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대출 이자로 월세로 다 접근하면서 이제 월세 가격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폭등할 겁니다. 물가 상승하면 전월세 가격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높은 분양가를 기다리면서 로또 청약을 기다리겠다? 말 같지 않는 얘기죠.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매매 수요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고, 또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과세 혜택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아, 일단 선매수하고 후전입해야 되겠다. 금리가 낮아질 때 다시 내가 낮은 이자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전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상생 임대인의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 매매 수요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여기에 1주택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1주택자 입장에서 이거 대출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LTV 70%까지는 지금 1주택자한테는 대출의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DSR은 늘려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DSR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LTV 완화만 하더라도 한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모기지 상품도 추가적으로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도 개인적으로 판단이 또 돼 보입니다. 그러면 또 원리금 자체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선매도, 후매수 자체도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무주택 분들이 선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선매도가 또 가능할 수 있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주택. 자, 이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중과됐던 부분들을 정상화해주는 현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의 이 비정상적인 세금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세 형평성에 맞게끔 다시 정상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세금적인 정상이 되면 중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향후 나중에 취득세 중과 없이 또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양도세에 대한 중과도 없고, 또 종부세에 대한 중과도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중과 없어졌죠. 양도세 중과도 지금 한시적이지만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취득세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매매 수요층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고, 아파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도 있습니다. 매매 수요층으로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그러면 공급 물량은 왜 줄어들까를 또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매도에 대한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매물 출회가 아니라 매물 회수 전략으로 갈 거다. 자, 기존에는 1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됐죠? 선매수, 후매도라고 했죠. 근데 선매도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가능해질 수 있다. 앞전에 제가 설명해 줬죠. 이 무주택 수요층들이 수요층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분들이 선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매도가 가능해지면서 후매수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갈아탈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무주택자분들이 매수를 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선매도하신 분들도 매매수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도 종부세 부담은커녕 종부세 중과가 폐지가 됐다. 폐지가 됐다. 그래서 주택수 중과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가액 기준. 자,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종부세 중과 폐지를 발표를 했어요. 종부세 중과 폐지. 자, 어떤 것들이 발표됐냐? 기존의 다주택자 공제 6억 받았던 거를 9억으로 늘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9억으로. 그러면 추가적인 주택 매매해도 9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나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매할 필요가 없죠. 걷어들인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또한 마찬가지. 인하된 게 하나도 없었지만 60%까지 인하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시가격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거죠. 60% 깎아주는 거다. 그럼 종부세가 훨씬 더 덜 나오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종부세율, 이 중과도 종부세율도 마찬가지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최고세율 6% 나온 게 최고세율 6%가 아니라 더 인하해 줬습니다. 2.7%로. 2.7%. 기존에 3%가 최고세율이었는데 2.7%로 더 인하해 줬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기존에 300%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중과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1주택자와 동일하게 150% 전년도 대비해서 1.5배 수준까지만 늘어날 수 있게끔. 자, 만약에 전년도 대비해서 종부세가 약 올해 3배 정도 나왔다. 그러면 3배 정도까지는 작년에는 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년에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죠? 3배가 아니라 1.5배로 깎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억까지 공시가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상황이고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만약에 가액 기준이 9억이 초과된다.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된다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인하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최대 300%가 아니라 최대 1.5배 수준까지만 종부세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1.5배가 최대치고요. 그리고 최소치는 이제 60% 인하도 해주고 또 이 종부세도 1주택 세율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주택자가 매도하시겠습니까? 매물 회수한다, 전부 다. 그리고 1주택자 입장에서 선매도하고 후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탈 생각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분들 다주택으로 넘어온다. 이분들 전부 다 다주택으로 넘어온다. 자, 이제는 똘똘한 1주택보다는 이제는 다주택으로 다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 다주택으로 더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수요층으로 인해서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상황이고 공급이 줄어들면 또 어떻게 돼요? 집값이 상승하는 반등하는 계기로 만들어지는 거다. 따라서 정책 기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나 여러 가지 뭐 그래프 뭐 이런 것들 보시는 거 충분히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책적 이슈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고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정책에 민감하셔야 되고 세금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앞으로 이 금매 수준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금매는커녕 이제 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에 있는 금매 매매하셔야 됩니다.